첫 번째 뉴스 가보죠. 자, 이쑤시개만 챙겨 쌩입니다. 자,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장어 식당에 남녀 2명 지금 입장합니다. 직원이 바로 올 텐데요. 예, 와서 저렇게 반찬 세팅하고 심지어 직접 장어를 저렇게 구워주기까지. 아하, 이런. 자, 저 먹음직스러운 장어 남성 손님 이제 막 입맛 다시는 거 보세요, 저거. 예, 곧 먹을 텐데. 예, 아직 안 드시네. 자, 지금 드시고 계세요. 냠냠. 본격 먹방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주도 그냥 장어쌈 야무지게 왕. 자, 이래 막 한참 이제 드신 것 같아요. 잘 드시고, 자, 주변을 한번 볼 텐데. 한번 계속 드시고 계시네요. 자, 빨리 좀 주변 좀 보세요. 자, 이제 다 드신 것 같아. 자, 일단 한번 둘러보셨어, 식당을. 자, 그러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죠. 자, 이때 말이죠. 마침 또 다른 손님들이 지금 이 여자분이 먼저 가고 있어요. 자, 다른 손님들이 막 이제 식당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더니, 자, 남성도 따라 나갑니다. 자, 여성분이 나가면서 마침 또 저렇게 이쑤시개를 또 왕창 들고 나가요. 자, 남성분도 카운터에 있는 이쑤시개를 또 왕창 들고 갑니다. 어디 가신 걸까요? 계산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먹튀입니다. 자, 먹튀하는 와중에 이쑤시개까지 그렇게 꼭 다 가져가야만 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지난달 16일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한 장어 식당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50대 중반 커플이 들어와서요. 이 장어에 소주를 주문해서 43,000원어치를 먹었습니다. 이 원래는 셀프로 구워 먹는 곳인데 이때는 한가한 시간대여서 이 직원이 친절하게 직접 구워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숯불 피우러 나간 사이에 이 남녀가 계산대 쪽을 좀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이쑤시개까지 저렇게 챙기더니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이 먹튀당한 사장님이 주변 지인들한테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이거 경찰 신고해도 잘 안 찾아준다고 해서 신고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잡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말이죠. 사건 반장이 먹튀 줄기차게 알리고 막 호소를 하면서 국민일보 등등 몇몇 언론도 이제 먹튀 보도하겠다 약간 동참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이 자랑 같지만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정말 오죽하면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저희 사건 반장에서 보도하는 이 내용을 갖다 보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CCTV를 보면 그 남녀가 옷을 입은 걸 보면 아주 멀리에서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의 그 가변 복장으로 온 것 같은데 사실 두 사람 중에서 한 명만 여성이건 남성이건 아니 우리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렇게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오는 사람이 뭐 길가 가다 만난 사람은 아닐 것 같고 부부 아니면 동거인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하지 않으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먹튀하자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온 것 같은데 정말 다른 언론에서도 저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런 사람들 좀 자꾸 보도를 해서 정말 좀 없어지는 그날이 좀 왔으면 합니다. 이거 좀 그러니까.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 뉴스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벌러덩입니다. 자, 이거 어젯밤부터 난립니다. 보시죠. 자, 주차장 바닥에 저렇게 대자로 한 여성분이 누워 있습니다. 모자로 또 얼굴을 가렸지만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들여 밟고 가라는 듯 당당히 누워 있는데, 자, 이걸 보고 있는 한 배우자인 것 같아요. 저렇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만 좀 해 여보 하듯이 저렇게 막 만류를 하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저렇게 계속 누워 계시네요. 자, 양 변호사님, 혹시 이 자리 내가 맡아놓은 자리야인 걸까요? 혹시 이거라고 물어볼 만큼 설마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싶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이게 지난 1일 부산 해운대 근처의 한 도매시장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제보를 한 차량이 이 도매시장에 자기도 자영업을 해서 물건들 때려왔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자리가 없어 빙빙빙빙 돌다가 마침 자리가 나서 거기 주차를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한 여성이 뛰어와서 내가 먼저 왔다. 내 남편이 지금 차를 가지러 갔다. 그렇죠. 옷 비켜주겠다라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사실 조금 소란스러웠나 봐요. 주변 상인들이며 다른 사람들까지 뛰어와서 지금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내 죽어도 못 비트나면서 아예 그래 누워버린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누우셔야 되는지 결국 아까 그분이 남자분이 남편분이에요. 남편분이 와서 야 가자 이래도 난 못 비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보신 저분은 약간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 보통 주차장에서 차 대려고 하면 갑자기 누군가 우리 차 좀 이따가 올 건데요. 여기 내 자리인데요 하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칙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공간은 차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지요. 차가 막 정말 바로 직근 바로 그 다음에 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런 것처럼 한참 후에 차가 들어오는데 내가 맡아둔다? 글쎄요,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게 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된다. 차가 먼저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박 변호사님 여기서 네. 급 질문. 박 변호사님이 차를 대려고 했어. 근데 네. 사람이 먼저 딱 맡아서 여기 우리 자리에요 했어. 그래서 이제 차 문을 내리시고 지금 저 제 차 대려고 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 맞은편에 계시던 분이 박지훈 씨 아니에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닌데요라고 하면서 하여튼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주 주차가 어려운 곳에 아줌마께서 이렇게 데리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돌았는데도 아직 그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법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괜히 싸우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저렇게 버르덩 누워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차 업무 이런 것들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업무 방해죄 내지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교통방해죄 같은 거 성립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처벌한 예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저게 너무 심각해지면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마음이 허할 땐 소주 한 잔입니다. 한밤중 가게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가게 주방 뒷문으로 저렇게 남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쪽 왼쪽에 보이시죠? 자, 이후에 말이죠. 몰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들어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자, 가게 한번 쓱 둘러보고, 한번 쭉 보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냉장고 쪽으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꺼내더니, 자, 소주 꺼내고 다시 주방 쪽으로 갑니다. 뭐 주방도 이렇게 뒤적여 보지만 텅텅 비었어요. 그 이번엔 계산대 쪽으로 갑니다. 예, 빨리 가세요.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자, 계산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계산대에도 또 돈이 없네, 또. 아이고, 다 텅텅 비었어, 또. 자, 가림막까지 또 들춰보지만 역시나 또 텅텅 비었어. 에이씨, 여기 왜 이렇게 개털만 날려? 하면서 술을 저렇게, 그냥 병째로 나발을 불고 계십니다. 아이고, 참. 예, 자, 그러더니 여기 별 볼 일 없다 싶었는지 이제 곧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조리대를 밟으려고 딱 하는데 아이고, 다리가 안 올라가네 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의자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밟고 또 왔던 곳으로 또 저렇게 끼어서 왜 이렇게 안 나가 또. 아이고, 참. 예, 나갔어요. 자, 보아하니 가게 뭐 훔치러 왔다가 보니까 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소주는 있어. 에라 모르겠다. 열받는데 소주나 마시자. 빈속에 깡소주로 아픈 속을 달래셨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인데요. 인천의 음식점에 이 한 남성이 무단 침입을 해서 절도를 시도하고 소주를 먹고 간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가게 주방 뒷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랑 계산대 돈통을 뒤적거렸는데 여기에 훔칠 게 없는지 체념을 했는지 이 가게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15분 동안 마시고는요, 주방 조리대를 밟고 다시 뒷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 다음 날에 사장님이 출근해서 보니까 이 주방에 홀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돌려본 뒤에 저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이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감식반이 오긴 했는데 이 남성이 장갑을 끼고 들어온 바람에 남은 지문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범인이 먹다 버린 술, 그리고 발자국, 또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를 수집해서 조사에 들어갔고요. 경찰들도 현재 이 CCTV를 통해서 범인의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요즘 누가 가게에 현금을 두겠습니까? 아이고, 자, 교수님, 시간 관계상 짧게 한 말씀 또 세게 좀 꾸짖어 주세요. 저는 우렁각시인 줄 알았어요. 우렁각시. 예. 근데 이제 피해액은 작지만 사실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나쁘고 뭔가 좀 당한 그런 느낌인데요. 요즘에 저런 그 좀도둑이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데 CCTV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학교 앞 횡단보도 돌진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자, 초등학생 등교 시간 횡단보도, 어이구, 막 가네. 어이구, 쓸 생각을 하네. 조차 뭐죠? 자,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깃발까지 내렸는데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 깃발 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딱 보호한. 야, 이거 스쿨존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면서 그냥 쭉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 스쿨 좀 맞고요. 저 앞에 보면 정차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중앙선으로 침범을 한 다음에 못 가게 하는데도 그냥 뚫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당연하죠. 자기 아이를 좀 빨리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걸로 좀 저 보입니다. 차에 저 운전자도 조금 더 학부모였어요? 빨리 학교에 좀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이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사실은 앞에 아이들이 지금 좀 횡단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 본인의 아이들을 더 빨리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에.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잘 운전한다, 우리 아빠 운전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났기 않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횡단보도 어린이 구역 내 횡단구역 횡단보도 통행자 보호 위반 상황입니다. 이거 범칙금 12만 원, 또 그리고 벌점 2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역시 스쿨존입니다. 서행하는 불박차. 자, 그런데 그때 반대쪽을 주목해 주세요. 자, 빠르죠. 아우, 세상에. 건너던 학생과 충돌을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아유, 세상에. 차량이 그대로 친 겁니다. 예? 양 변호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게 지금 보시면요. 저기도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이고요. 그다가 횡단보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있고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차가 덜컹 할 정도인데 아이가 뛰어온 걸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충돌한 거고 얼마 전부터 저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사람이 있건 없고 무조건 잠시 정차했다 건너로 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몇 개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예요? 특히 이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특히 정차되고 이랬을 때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예. 더더욱 주의해야 될 텐데 몇 번을 어겨가면서 저 아이를 다치게 만들었고 게다가 또 이 목격자 말로는 아이가 저렇게 쓰러져 있으면 119 구급대를 부르고 이 누워있는 상태를 보존해줘야 하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라는 세상에. 거예요. 저는 도대체 왜 저런 행동들을 몇 번을 이야. 지금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어머니가 개명을 하래요. 이름을 바꾸래요. 아하,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일단 이 시어머니는 평소부터 이 사주에 굉장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철학관을 밥 먹듯이 다니고 사주가 곧 종교인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 전에도 며느리는 뭐 용띠고 우리 아들은 뭐 개띠라면서 상극이라 못 산다면서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편이 난리를 쳐서 무사히 결혼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이름으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연자 이름에 바다 해자를 쓰는데요. 이게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인생에 풍파 많고 노년에 힘들 거다라면서 개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남편이 은근슬쩍 어머니가 걱정해 주시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면서 어머니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 집안 행사 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주에 맞는 이름이라면서 심지어 이름을 받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로서는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바다 해자가 뭐 어때서 인생에 풍파가 많다고요? 제가요?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저 정말 무난하게 살았는데 이 집 식구 된들은 풍파가 끊이질 않아. 맞네. 사주 최고네, 동그라미. 예. 야, 진짜 사람을 왜 이렇게 쥐락펴락하세요, 박 변호사님? 자,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무렴 내가 니를 잘못되라고 그 비싼 돈 줘가면서 이름 받아온 줄 알아? 내가 70평생을 살아보니까 다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아이고, 지훈이 이놈아, 내가 이러니까 순자한테 장가가라고 했잖아, X. 순자가 누구십니까? 모릅니다. 자, 일단 우리 교수님 말씀부터. 글쎄요, 지금 이제 일단 결혼을 하고 자기 그 며느리가 되면 저런 걸 포함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그 사돈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름을 지어줘 가지고 뭐 20대나 뭐 또는 30 몇 살 때까지 키워왔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그 사돈댁에서 자기 아들 너 이름을 갖다가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수긍을 하실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저런 식으로 너 이름을 갖다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남편도요 결혼할 때는 일단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다가 일단 결혼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어머니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남편이 끝까지 아니면 아닌 그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양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동양 철학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좀 아시잖아요, 이런 거. 예? 제가 그 동양 철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사주 명리학을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대학교 예. 때부터 스트레스였거든요. 아, 진짜? 사실 아무 상관은 없고요. 예.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불러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름에 답해왔던 평생 동안 답해왔던 며느리 입장이 있잖아요. 며느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 이름으로 이어져 있고 맺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사주집 가서 점집 가서 한번 봤다는 이유로 깨려는 건요. 너무 큰 횡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들 사랑이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성명학이라든지 이런 사주라든지 많이 믿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유 차원에서 한 거고 계명에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권유한 거지 뭔가 강제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예.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넌 오늘부터 재석이다라고 하면서 박재석 변호사님. 박재성인가 하여튼 아, 예. 며칠간 그래 다녔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어머니 재성이 안 아, 하면 며칠 동안 그걸 쓰셨어요? 그냥 친구들이 물어보면 나 재성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한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굳이 이제 법적으로 또 해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해프닝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남편도 좀 가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 편을 좀 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재성 변호사님. 자, 이 기자. 네, 대부분이 동그라미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바다해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이혜경님, 나도 바다해자다. 호주루루님, 저도 바다해 쓰는데 잘 삽니다. 이혜숙님, 저도 바다해인데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고요. 운님, 에휴, 무당집에 돈도 꽤나 쓰셨겠네요. 하셨고요. 후추님, 이거 같은 쓰는 한자로만 바꿔도 됩니다. 이름에 안 쓰는 한자면 그 한자만 바꾸세요. 그럼 개명에도 할 거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묘안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